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요수아처럼 되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되나리온의 김우수입니다. 와,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투자 생활에 좀 참고하시라고 중국에 투자하는 지수 ETF인데 네. 한국 상장입니다.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중국. 사실은 중국들을 다 좀 싫어하긴 해요. 중국 투자 경제를 워낙 변동이심한 워낙 변동이심해서 회계 그죠? 장부 자체를 못 예, 믿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상품에 투자해라라는 뜻은 아니고 네. 중국은 현실적으로 글로벌 경제나 투자 시장에서 미국과 함께 B2, 빅2를 네, 이루고 빅2. 있는 기업, 국가이기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관심을 가지는 것은 괜찮겠다. 그런데 오늘 함께 공부해 볼 ETF는 과창판 스타 50인데 네. 이 과창 과창판, 야 이거 발음도 어렵다 그죠? 네. 우장창 같기도 하고 과창판 스타 50인데 이 스타 50 ETF가 어떤 것들이다, 어떤 곳에 투자하는 지수형 ETF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 하더라도 네. 중국 경제 전반을 네. 조금 이해하는 네.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과창판 스타 50 ETF 네 가지 종류,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네, 네. 이것을 토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반적인 중국의 기술 산업, 또 중국 전체의 경제, 또 중국은 앞으로 어떤 산업을 지향하고 있는지 네. 이것들을 좀 엿보는 그런 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네. 이 회기망직한 이름, 우당창도 아니고 과창판이 네. 어떤 거죠? 왜 예, 미국의 유명한 기술주가 뭡니까? 나스닥. 예. 나스닥이죠. 그래서 그걸 ETF로 QQQ로 나온 거잖아요. 그 미국에는 나스닥이 있고 우리나라는 코스닥. 코스닥이 있죠. 그럼 중국은 뭐가 있습니까 했을 때 중국은 중국닭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생각해 보면 지난 10년간 가장 우리가 아는 중국 중에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만 네. 알리바바 있잖아요. 예. 유통회사들이 왜냐면 소비재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중국이 소비재 중심으로 유통 쪽으로 굉장히 커졌는데 핵심 기술이 없는 거예요. 예. 반도체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중국이 안 되겠다. 이번에 특히 지난 한 5년간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증시를 보면서 예. 기술주들이 어쨌든 날아가고 5G나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다 미국 쪽의 기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중국도 이걸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IT 혁신 기술만 뽑아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중국은 또 한다면 하는 나라잖아요. 예. 아무래도 정부의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그거는 모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중국이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밀어주게 된 거예요. 그럼 정책적인 중국의 핵심 기업들 가운데 네. 스타 50이니까 50개 종목을 그렇죠. 선정해서 네. 그 평균 값을 따라가는 지수 그렇죠. ETF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되겠네. 2019년 7월 달에 상하이 거래소에 이렇게 스타 50으로 예. 이제 독립적으로 개설이 예.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 상하이라고 했을 때 상하이 종합지수, 본토지수, CSI 300, 그다음에 홍콩 H지수 이 정도를 아는데 이제 요 지수가 새로 생겼다고 보면 되죠. 예. 자,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을 계속 압박하는 것은 기술 성장을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 성장을 막는데 미국의 기술을 뺏기지 마라. 네. 그것이 핵심인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기술 성장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네. 국가의 운명이라는 네, 것이 네.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원을 오히려 강화해서 네. 자신들의 기술 산업을 계속 성장시키겠다. 이 의지가 담긴 기업들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그죠?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량 기업 50개를 예. 뽑아가지고 이제 ETF로 상장한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과창판 스타 50에 투자하는 네. 한국에 상장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게 일단은 그 1월 달에 1월 13일 날 이제 상장이 됐다고 발표가 났고요. 2022년 2022년 1월 13일.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그 미래셋, 그다음에 미래셋. 삼성, 예. 그다음에 한국투자 다 운용사들이. 운용사들. 네. 정권회사가 아니고 운용사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ETF를 할 때 예. 그 미래셋 운용에서 한다. 그러면 예. ETF 이름이 앞에 달렸거든요. 예, 타이거. 기억하세요? 그죠? 네, 타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ETF를 할 때 항상 앞에 뭔가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그 과창판 스타 50이라고 할 때 이게 만약에 앞에가 타이거가 붙었다. 그러면 미래에셋 자산 지수다. 운용에서 한다. 만들어서 운용하는 거다. 네, 그래서 지금 타이거가 있고요. 그다음 코덱이 있죠. 예, 코덱은 코덱은 삼성자산운용이죠. 네, 예, 삼성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뭐 이런 등등 네. 앞에 어떤 영어 단어가 붙어 있는지 네. 한번 보면 그것이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뜻한다라는 정도는 이제 데나리온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알겠다, 그죠? 진짜일까요? 그렇죠. 믿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 과창판 스타 50 지수에는 네. ETF에는 주로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예컨대 사실은 우리가. 저도 뭐 이렇게 대나리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네, 이 ETF를 살려고 공부했는데 뭐 기업을 제가 불려줘도 예. 솔직하게 저도 막 이 기업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맞아요. 저도 솔직히 지금 그렇습니다. 정리해 놓은 거 보면 네. 저도 처음 보는 기업들. 베이징 킹 소프트는 좀 들어봤고요. 베이킹 소다 같은.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트리나 솔라 한 찾아보십시오. 트리나 예, 솔라랑 트리나 솔라. 네, 솔라 베이징 아니고 뭐 킹 태양광 소프트. 비슷하게 보이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알 수 네. 없지만. 그다음에 선전 그 트렌드 홀딩스. 트랜스 홀딩스. 정보 이쪽은, 이제 그 전기전자 쪽하고 정보기술. 네, 정보기술 IT 쪽 혁신 기업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이 지수에 그 플랫폼하고 그 판테크는 빠졌습니다. 아, 플랫폼과 핀테크하고. 핀테크는 빠졌다. 네, 네. 예. 그게 왜냐하면 굉장히 또 중국 그 증시에서 문제가 많이 됐고 예. 어려움이 많으니까 뺀 것 같고요. 주로 기술 혁신,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쪽은 다 뺐던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국의 나스닥, 한국의 코스닥을 비교해 보면 네. 그들 미국의 나스닥, 한국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보다 더 혁신 기업들 같이 보이기는 해요, 그죠? 네네네. 자, 투자 전망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걸 음. 뭐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거 해도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반인들 하지 마라. 예를 들면 펀드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그냥 미국 ETF나 S&P나 나스닥을 하면 되지. 예. 굳이 그 많은 ETF 중에 얘만 골라서 하는 거는 예. 좀 위험하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국내 들어온 지도 1년밖에 이제 한 달밖에 안 되면 제가 이야기하지만 ETF든 펀드건 한 3년은 넘거나 5년이 있어야 좀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제 이런 쪽에 투자하려면 대신에 저는 한 두 가지 목적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공부하는 것. 네. 뭔가 여기에 만 10만 원 정도라도 있으면 네. 매달 적립식으로 한다기보다 한번 10만 원 꼽아 놓으면 네. 이것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네. 중국의 혁신 기술 산업에 대한 방향을 조금 알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아예 투자 목적으로 보면 뭐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네. 그래서 위험하다 싶은 것들이 나중에 잘 되면 더 큰 리턴을 가져오죠. 네. 네, 그랬을 때 아주 비중은 작게 네. 분산 차원에서 다른 종목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비중은 아주 작게 네. 마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처럼 예컨대 그런 마음으로 조금 접근을 하면 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죠? 저는 이제 투자 전망을 모르지만 일단은 좀 좋게 보는 거는 뭐든지 그 정책 자금이 들어가서 예. 스타트업을 키울 때 그 중에서 우량 기업 50개를 뽑는 거잖아요. 예. 그 우량 기업이 또 안 되면 뺄 거고요. ETF로 가는 거니까 한 5년, 10년 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여윳돈, 예. 여윳돈이 없어도 된다는 돈은 한번 투자 공부로 한 번, 예. 한 번 정도 넣어놓고 기다리는 것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아까 네 군데 자산운용사에서 네. 각각의 ETF를 출시했다라고 네. 이제 되어 있는데 네. 자, 구체적으로 이 상품들도 같은 ETF라고 해도 네. 조금 크기는 또 내부적으로 가면 내용이 조금 다를 수 다른 있죠.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ETF를 볼 때 패시브라 그러는데 여러분 ETF 볼 때 가로 열고 합성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합성. 네, 어렵긴 한데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 스타 50도 세 가지는 세 군데는 패시브로 나왔으니까 합성으로 나왔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직접 그 ETF 안에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 ETF를 추종하는 거죠. 그래서 추종하는 그 지수를 가지고 쉽게 말해 90% 이상 싱크율을 갖고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ETF 가운데 그 ETF 우리가 지수 평균을 따라가니까 네네네네. 평균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당 종목들을 그 비중만큼 실제 투자해서 운용하는 데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 투자를 하진 않는데 네. 그 지수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네. 운용하는 게 있다. 그렇죠. 이게 합성이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직접 투자하지 않고 음. 그거를 추종한다, 음. 따라간다. 그 예, 지수를. 예. 그래서 그게 더 조금 편하고 안전하긴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직접 투자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업들 가운데 특히 이 같은 핵심 기업들은 중간에 네.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직접 투자하지 않으니까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은 일단 회피할 수 줄죠. 있겠네. 네. 대신 이제 요 합성은 추종 지수를 따라가는 데 대한 수수료가 뭐 0.09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 수수료가 있는 거라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성운용하고 미래에셋하고 신한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예. 합성으로 돼서 패시브로 따라가고요. 예. 그 킨덱스라고 돼 있는 게 그 한국 투자 예, 자산운용이잖아요. 예, 예. 여기는 이제 직접 추종을 하지 않고 직접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직접 사면 아까 우리가 정리해 본 대로 만약에 그 어떤 그 구성 기업 가운데 네. 잘못되는 기업에 대한 리스크도 안을 수 있는 반면 네. 또 해당 기업들의 뭐 핵심 기업들은 배당은 거의 없겠죠. 네. 배당은 거의 없을 텐데 해당 기업들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배당이 베네핏도 있다면. 베네핏을 못 받을 수 있는 네. 또 단점도 그런 있지만 거죠. 핵심 기업들이 뭐 배당은 거의 없으므로 네. 아직도 플러스가 아닌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없으므로 그렇게 보면 차라리 합성이 낫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죠? 네, 저도 두 가지 중에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배당의 이익이 있는 직접 하는 것보다는 패시브로 하는 게 더 좀 유리할 것 같고 예. 일단 이렇게 저도 찾아보니까 타이거가 예. 제일 큰 여기 이제 자산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을 때 데나리온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런 게 있을 때 그게 나는 몰라가 아니고 들어봤어. 찾아보면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에 뭐 아까 말씀 10만 원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뭐 한 20만 원, 30만 원 한 5년 까먹고 있다가 또 이제 찾아보고 예.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끔씩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 그것을 좋은 뜻으로 또 해석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경제는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고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할 때 돈을 넣으면 네. 자동적으로 관심이 간다. 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그래서 좋은 뜻으로 그것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네. 아까 슬쩍 한번 우리가 제안해 보았던 공부하기 위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빅2의 하나의 기업이고 네.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수출 비중이 이렇게 높죠. 그리고 이제 예, 정책 자금으로 그렇습니다. 한다는 예, 거는 예. 조금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예, 그런 뜻에서 순수하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만약 투자한다면 비중을 네, 아주 네. 줄여서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 어제도 오늘 말씀드린 와장창인가 과장창인가 그죠? 과창판 스타 50. 예, 네. 과창판 스타 50 ETF에 대한 것은 공부하는 차원에서 나누어 드린 것이고 네. 또 중국 경제를 조금 예상해보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것이니까 투자 추천이나 네. 투자 권유는 아니라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이 또한 가정 경제를 균형 있게 준비해 가는 대로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